이성윤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느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좀 예.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예.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서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예. 제가 굳이 직접 대응은 아니고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에서는 서로 동지들 간에 토론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아하. 조금 전에 이성윤 의원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네거티브라고도 하고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이 결국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이성윤이 제기한 계엄 당시 행적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감정 빼고 정치적 편견도 빼고 드러난 사실만 놓고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가장 팩트는 이겁니다. 김민석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설명하는 해명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왜 이 지점을 다시 꺼냈을까? 김민석 전 총리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정말 문제는 허위 사실일까?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시간표일까? 오늘 영상에서 그 밤의 행적을 딱 드러난 사실만 놓고 저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정리하며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감정 빼고 드러난 사실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김민석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평가도 아닙니다. 그냥 팩트입니다. 그날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그 표결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온 해명은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국회로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난 뒤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팠을 수도 있다. 감기약 먹고 잠들었을 수도 있다. 뒤늦게 알고 달려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팩트. 박선원 의원 쪽으로 계엄 직전 이상한 군동향 보고가 들어왔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한 그 보좌관이 12월 3일 저녁 9시부터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래서 의원님 특전사가 이상합니다. 동향이 이상합니다. 훈련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상대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열심히 날마다 해야 되는 특임대가 훈련 안 했다. 그러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9시니까 취침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9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의원님 특임대 휴대폰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엄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15분 지났더니 보좌관이 의원님 지금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답니다. 무슨 내용이야? 그랬더니 국회가 예산을 통과 안 해준 것에 대한 강력한 비난 성명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석 수석한테 이 야밤에 국회를 비난하는 성명 이 야밤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합시다. 우리가 먼저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얼토당치지도 않다고 선공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보좌관이 또 비상계엄이랍니다. 의원님 피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박선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밤 보좌관이 특전사 동향이 이상하다. 훈련을 하지 않는다. 특임대가 비상대기처럼 보인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자지 않는다. 휴대폰을 회수했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엄할 것 같습니다라는 수준까지 상황이 올라갑니다. 즉 박선원 의원 쪽에서는 그날 밤이 평범한 밤이 아니라는 이상 신호가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팩트. 박선원 의원은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계엄입니다라고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박선원 본인도 그 부분은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보낸 문자는 윤석열이 예산 문제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낼 것 같다, 뭔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됩니다. 김민석이 박선원에게 계엄입니다라는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 문자는 평범한 문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 전후입니다. 대통령이 심야에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낼 것 같다는 첩보입니다. 그리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에게 밤 10시 전후에 대통령의 심야 긴급 담화 첩보와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전달된 겁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팩트. 박선원 의원은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직후 다시 보좌관으로부터 계엄입니다, 피신하십시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의 흐름은 이겁니다. 이상한 군동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심야 담화를 낼 것 같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게 그 밤의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 팩트.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김민석의 해명은 밤 10시쯤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전화를 받고 깨어나 국회로 급히 달려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난 뒤였다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표가 충돌합니다. 박선원 의원 쪽에서는 밤 9시대부터 이상한 군 동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동향이 이상하다, 훈련을 하지 않는다, 특임대가 잠을 자지 않는다, 휴대폰을 회수했다, 계엄할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 박선원 의원은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이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낼 것 같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밤 10시에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긴급 담화를 낼 것 같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김민석의 해명은 하필 바로 그 시간대에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절묘한 시간표가 너무 기괴하다는 겁니다. 밤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 박선원 의원의 문자는 같습니다. 대통령의 심야 담화 첩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선제 대응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그 시간대에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지기 직전, 계엄 직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에게 수상한 긴급 신호가 갔고 그 직후 계엄이 터졌고, 그런데 당사자는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 문자를 못 봤습니까? 못 봤다면 계엄을 경고해왔다던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 직전 수상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그 문자를 봤습니까? 봤다면 더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심야 담화 첩보와 선제 대응 필요성을 보고도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상합니다. 못 봤다면 무능이고 봤다면 무책임입니다. 이 말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표를 놓고 보면 이 질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엄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단정은 빼겠습니다. 그건 박선원 의원 본인도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계엄 직전 대통령의 수상한 심야 담화 첩보와 민주당 선제 대응 필요성이 담긴 문자가 같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하필 그 시간대에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해명을 남겼습니다. 이게 모순의 핵심입니다. 이게 의혹의 출발점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물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출마 선언문에 나온 불면과 결단의 밤이라는 표현과 그날 밤의 감기약 해명이 서로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김민석 총리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통화가 허위이며 문자가 팩트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민석 의원이 주장한 허위사실은 빼고 다시 봅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 팩트입니다.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 팩트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밤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의 민주당 비난 담화 첩보와 선제 대응 필요성을 문자로 보냈다고 설명한 것. 팩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계엄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 이것도 팩트입니다. 이 팩트들을 한 줄로 놓으면 질문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질문이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 시간대였나? 왜 하필 그때 잠들었나? 왜 지도부답게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나? 왜 계엄을 경고해왔다던 사람이 계엄의 밤에는 표결장이 없었나?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감기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본질은 말과 행동의 간격입니다. 계엄을 경고하던 사람이 계엄 직전에 이상 신호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책임을 말하기 시작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해집니다. 정치인은 질문을 받으면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계엄의 밤에 관한 질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밤은 개인의 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군이 움직이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던 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사람이 그 표결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당연히 나옵니다. 왜 없었습니까? 언제 잤습니까? 언제 깼습니까? 박선원 문자는 언제 봤습니까? 그 문자를 본 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못 봤다면 왜 못 봤습니까? 저는 이것이 당대표 후보에게 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묻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당대표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밤행적에 아직 설명되지 않은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김민석에게 더 불리한 건 본인이 자기 정치의 폐해를 비판하며 출마했다는 점입니다. 자기 정치를 비판하려면 본인부터 자기 해명에 엄격해야 합니다. 남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려면 본인의 결정적 순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정청래를 겨냥하고 지난 1년의 자기 정치 폐해를 말하고 당정일치를 말하고 통합을 말하려면 먼저 국민이 기억하는 그 밤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은 통합보다 내부 저격으로 읽혔고 불면과 결단의 밤은 감기약 해명과 부딪혔고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당에 제안했다는 말은 당 지도부가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민석 의원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그날 밤 무언가를 알고도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감기약 하나에 모든 게 겹친 기적 같은 우연이었기를 바랍니다. 박선원 의원의 문자가 온 그 시간, 대통령의 심야 담화 첩보가 돌던 그 시간, 군 동향 이상 징후가 올라오던 그 시간,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현실화되기 직전 그 시간, 바로 그 절묘한 시간에 정말 하필 감기약 기운이 올라와 문자를 못 보고 잠들어 버린 것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좌관이 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엄이면 죽는 거지, 성공하면. 네, 그래서 저한테 피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의 그날 밤 해명, 계엄 직전 수상한 신호가 오가던 그 시간에 하필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는 설명,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영상 하단 댓글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